안녕하세요, 누다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치료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 편집자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책인데요. 출판사 편집자님께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지사에 근무하면서 심리학, 심리치료에 관한 다수의 책을 만들었던 편집자입니다. 지금은 다른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 호평하신 정신분석적 진단과 다소 아쉽다고 이야기하신 인지치료에 대해 알고 싶은 100가지의 편집과 교열을 담당했었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가지 심리학 도서를 리뷰하시는 모습도 신선하게 느껴졌고 그 후에 선생님의 저서를 2권 정도 구입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분야를 다른 책으로서 흥미를 느끼실 만한 신간이 출간되어 신뢰를 무릅쓰고 보냅니다. 저자인 루이스 코졸리노는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이유와 심리치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원고의 오역을 수정하고 좀 더 읽기 쉽게 교열하느라 거의 2년의 시간을 보냈을 만큼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인 책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선생님께 요청하시지도 않은 책을 보내게 되어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읽어보시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시면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편집자님께서 편지에도 쓰셨듯이 이 책은 번역책이긴 한데요. 편집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번역책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 보시면 아시겠듯이 책 제목도 그냥 심리치료의 비밀 써있죠. 그리고 부제는 뇌 마음 관계를 바꾸는 대화. 그리고 저자도 루이스 코졸리노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또 책 표지만 봐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끌리는 그런 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집자님께서 보내주시긴 했지만 이 책을 그래 읽자라고 해놓고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책을 계속 미루다가 다른 일들이 끝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책이다. 감탄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근래에 읽었던 심리치료 관련 책 중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최고인가? 그 이유는요. 여기 지금 부제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뇌, 마음, 관계를 바꾸는 대화. 사실은 뇌, 마음, 관계, 대화가 이게 사실은 심리치료의 전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지만요. 사실은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토대로 해서 마음이 바뀌고요. 결국에 마음의 변화는 뇌의 변화까지 이르러야 심리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잘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도 결국에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의 흥분과 배열과 구조가 잘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찌 보면은 뜬구름처럼 보일 수 있는 심리치료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뇌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결국 심리치료라는 것도 관계 위에서 진행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마음과 뇌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인데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책 표지도 그렇고 책 제목도 그렇고 그렇게 딱 끌리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게 좀 너무 아쉽다. 하지만 정말
제가 읽으면서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적어 놓을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접어 놓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듯이 너무 많이 접어서 지금 이제 접은 걸 펴가지고 그런데요. 책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떴죠. 이게 원래 책인데 이렇게 떴어요. 접었다가 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마다 거의 한 2장, 3장마다 이건 좀 적어놔야겠다. 그렇구나 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 그런 책이다. 자, 책의 저자 소개를 날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루이스 코졸리노,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심리치료자이기도 하다. 사회적 뇌 변화의 원리, 치료의 실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저술과 강연에 몰두하고 있다. 이 책 외에도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그 중에서 애착교실, 관계중심 학급 경영의 첫걸음, 정신치료의 신경과학, 사회적인 뇌치유하기, 교육에서의 사회신경과학, 올바른 배움과 애착 기반의 학급 만들기 등은 국내에서도 번역 출간되었다. 페퍼다인 대학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심리학과 교수이자 또 현장에서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책을 옮긴 분은 3분이십니다.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이신 하혜숙 선생님,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이신 황매향 선생님,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이신 강지영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자, 심리치료의 비밀, 책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생각하는 뇌의 의식과 자기인식, 1장 인간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이유, 2장 심리치료는 왜 효과적인가, 3장 호소하지 않는 문제, 4장 마음을 활용해 뇌를 바꾸기, 5장 기억하지 못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2부는요 사회적 뇌, 체화와 내재화, 6장 사회적 뇌와 성장장애, 7장 애착과 친밀한 관계, 8장 핵심 수치심, 9장 사회적 지위도식,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 10장 알파가 되고 싶은 내담자를 돕는 방법. 제3부는 해리와 통합, 심리치료에 대한 적용, 11장 불안과 스트레스, 12장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료, 13장 복합적 트라우마와 아동기 발달, 14장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의 힘, 15장 고난은 필연이지만 고뇌는 선택이다. 이렇게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저자 서문에서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대학에 다니고 수천 시간의 수련을 마치고 엄청나게 많은 책과 자료를 읽고 나서야 나는 마침내 심리치료자로서 실문을 시작할 수 있었다. 모든 일에 한심할 정도로 서툴렀지만 나는 능숙하고 노련해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현실적인 사역가였던 한 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고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다. 심리치료라는 직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앞으로의 상담 일정, 요금, 치료 중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그런 건 말고 심리치료가 어떻게 한 사람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는 가능한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 단계는 그의 무의식적인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의 정서와 행동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이었다. 내 말을 들으며 그는 점점 실망하는 것처럼 보였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니요, 나는 심리치료가 어떤 건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뭔가 다른 말을 생각해내려고 고민한 끝에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질문을 던졌다. 심리치료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또 그것이 어떻게 내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나요? 나는 적절한 답변을 생각해낼 시간을 벌기 위해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동안 배워온 여러 가지 심리치료 양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심리치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체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 인지행동치료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나 자신조차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심리치료의 원리를 찾는 일을 포기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나에게 실망하는 것 같았고 나 역시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나는 심리치료의 근본적인 기제에 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심리치료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책을 쓰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온 수련 과정의 기본적인 전제였다. 그 모든 수련 과정은 심리치료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수도사나 군인들처럼 심리치료자들은 신이 자기 편이라고 가정한다. 여러 가지 심리치료 기법은 효과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되었다. 치료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면서도 심리치료 작용 원리에 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들은 적은 없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신념에 기대야만 했다. 실제로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이나 슈퍼비전은요,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들은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심리치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심리치료, 대화, 관계, 마음, 결국에는 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베타의 성향에 대항할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다. 여기서 이제 베타라는 거는 사회적 지위 도식에서 알파, 리더와 베타, 추종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제가 이제 이 책 부분을 읽는 거는 이게 베타에 국한되기보다는 보통 상담에서 우리가 많이 어떤 범하는 오류 아닌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내담자를 위한 아미그달라 위스퍼러가 되어 공포감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아미그달라는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슬플 때 상담자들은 그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아미그달라 위스퍼러가 되어서 공포감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보통 상담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둘째는 내담자로 하여금 원시적인 분노, 공포보다 강력한 단 하나의 본능, 그 분노와 접촉하도록 돕는 것이다. 전자는 심리치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심리치료자는 매우 여성적인 직업이다. 심리치료자는 물론이고 내담자 중에서도 여성이 훨씬 많다. 후자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방법이다. 사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비구조와 개방형 위클리 집단 상담에서는 슬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분노를 조금 더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비판과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분노가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았을 때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들을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집단 상담에서 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이 저자 역시 그 분노를 표출시키는, 건강하게 표출시키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자는 자기 마음속의 분노를 회피할 뿐 아니라 내담자가 품고 있는 분노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심리치료자는 남성 내담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 상대방의 잠재된 분노가 표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을 다루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모두 이해가 가는 일들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담에서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잘 느끼지도 않는 이유, 혹시 그런 걸 필요하다고 느껴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겠구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 편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자 중에서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시는 남자 선생님들 역시도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위로와 공감에 능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가 그런 분노라는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그 분노 감정을 마주하고 표현하도록 권하지 못한다면 그건 상담자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외에도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 깨달았던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소개해 드리자면 아마 이 리뷰 영상은 1시간, 2시간, 3시간을 넘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의 비밀,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았던 책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심리치료 상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특별히 뇌과학에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이라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